네, 오늘 장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지금 이번에 겪은 폭락장에서 엊그제가 사실 가장 큰, 엊그제가 아니라 3일 전에 가장 큰 폭의 폭락을 했잖아요. 4%. 이때 7월 29일에 4%짜리 폭락을 한 날.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사람들 투자에 참여하는 이 모든 주체들이 느끼기에 4%대 하락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공포감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오늘 그렇게 뭐 사실상 많이 빠진 건 아니야. 1.26%. 원래는 1% 넘어가면은 일단 거의 폭락 수준인 겁니다. 원래 시장이 1% 이상 빠진 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1%대 빠진 거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인 하락 장세로 뭐 취급이 되고 있는 정도. 이 모습을 보시면 이 4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이 빠지는 모습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작게 빠진 흐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4%대 빠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공포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보통 아무리 폭락장이 나와도 내가 가진 종목이 폭락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무뎌져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이 종목을 샀는데 엉뚱한 데서만 폭락이 나와서 시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사실상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은 체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은 HLB를 제외하고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HLB만 오늘 중간에 급락 파동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그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꺾이기 시작했던 거고, 나머지는 사실 메지오는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급등, 어제 20% 떨구고 오늘 20%가 올라갔거든요. 거의 뭐 미치광이 수준인 거죠. 이거 뭐 개인들이 뭐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어떤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보시면 이런 모습은 아래 꼬리 20%, 윗 꼬리 20% 이상이죠. 28%. 뭐 이 두려움을 엄청나게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 거래량 보시면 이건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거는 여기서 다 팔았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 구간 여기서 사가지고 대량 손실만 보고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거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에 큰 요동치게 된 요인, 그리고 체감상 3일 전 4% 하락장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안 떨어졌어도 주변 전체적인 분위기상 공포감이 가장 심했던 이유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대거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메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HLB,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투매가 대부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거래량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따라 흐르던 종목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래량은 다 이런 종목에서 커버가 되고 있었던 시기죠. 근데 이런 종목에서 대부분 물량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대부분 이 종목을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던 대부분의 어떤 자금은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나 강했던 날인 거죠. 차익 실현 욕구. 대표적으로 남영비비안은 거의 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오늘 갔죠. 거의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오늘 상 찍고 밀렸던 뭐 컴퍼니 K나 그 다음에 막판에 우수수 무너졌던 것들, 뭐 데모, 신규주들 몇 개 중에 그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거 팍스넷,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게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특히 sem코는 뭐 대국민 문자로서 다들 아시는 거지만 진짜 많이 올라가서 정말 오버페이스 시총 너무 오버스럽게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원위치 되는 과정이고 그것도 25% 하락하면서 뭐 하한가에 준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간 것들이 많이 크게 밀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데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등등.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 개인들이 많이 붙들고 있던 종목들, 고점에서 특히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투매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된 겁니다. 투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래 변동성이 즉 공포입니다. 변동성 지수를 공포지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크면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고 오늘 신규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저기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VI가 뭐 열 몇 번을 걸릴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이 지금 정말 심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거래가 붙었던 종목들은 서로 사고 팔기에 너무 바빴고 거의 뭐 게임하듯 사람들이 그냥 매도 버튼을 누르고 그냥 매수 그냥 누르고 매도 버튼 누르고 또 하는 그런 정말 난잡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근데 왜 오늘 특히 유독 그랬을까요? 일단 어제 희망이 살짝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어떤 희망? 미국이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 한국에 지금 하려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좀 보류하거나 연기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중재를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므로 어제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원래대로 8월 2일에 강행이 일본이 지금 원래 이제 내일 결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좀 미뤄지거나 철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약간의 희망이 좀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시장이 급반등을 해서 끝났던 거고 막상 오늘 되니까 외교장관 회의 있었죠. 막상 오늘 10시 40분이었나요? 그때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쉽사리 풀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은 서로 간의 입장만 더 강조하게 됐고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입장 차이만 계속 얘기하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얻은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입장이 돼버렸어요.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안 됐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실망감에 대한 반응부터 나왔던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일본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중재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일본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듯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을 한다면 어쨌든 21일인가요? 이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정은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정사실화가 거의 되어 간 날이었어요. 오늘 내일 강행을 하겠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로 펼쳐지면서 어제 이제 그래도 약간의 기대감이 다시 그대로 원위치되는 뭐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매도가 나왔고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또 대량으로 던지는 것도 있었고 투매를 유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고점 종목에 대한 차익 욕구도 있었고 여러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이제 오늘 생겼네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튼튼하게 폭락장에서도 급등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애국 테마를 비롯해서 무역 분쟁 수혜주들 이것들 중에서 차익 실현이 대부분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꼭 이 테마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런 종목들 마구잡이로 그냥 막 다 던져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기는 보통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은 그냥 디데이라고 치면 내일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쨌든 공포감이 현실화되는 날 플러스 그게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는 날이죠.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는 날. 두 날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해제가 되는 날이 두 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날. 내일 발표가 10시 정도라고 하나요? 어쨌든 내일 오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변화에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자금 확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보통 어떤 날짜를 준비하게 그 디데이를 준비할 때는 다시 현금화 욕구가 조금 있는데 보통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는 심리가 더 강하겠죠. 당연히 많이 일단 올라간 게 있으면 일단 자르고 보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심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은 밑에서 이제 반등장에서 올라올 때 매수로 채워줘야 될 자금인데 오늘은 그게 굳이 채워지지 않은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결국엔 상한가가 단 한 개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종가상 상한가가 단 한 개도 없었고 아래에서 채워지는 종목으로 좀 기대를 했었던 파나진 같은 거는 결국엔 종가에 좀 풀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변화에서 이 변화 구간에서 누군가 잡아채기 위해 준비를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일단 오늘 차익 욕구로 마구잡이로 쏟아진 게 많았다. 남영 비비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이 결국에는 기존에 계속 오늘을 향해 이 하락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불확실성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현실화된 것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감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차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인 거니까 내일은 마치 지금 분위기상 오늘의 변동성 분위기상 내일은 마치 어떤 선거일이나 예전에 일단 뭐 브렉시트 최근 한 3, 4년으로 돌아간다면 브렉시트 날이나 결정날 뭔가를 결정하는 날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날 같이 변동성 굉장히 컸잖아요. 탄핵 결정 때 중대한 사항이 결정되는 날과 준하는 그 수준의 날이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분해지지 않을까. 어제 미국의 중재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좀 희망이 또 다시 약해지면서 내일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브렉시트 때나 미국 대통령 선거 때나 탄핵 때나 다 뭔가 반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때는 막 그랬죠. 그러나 그쵸?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때는 다 힐러리가 우세했잖아요. 다 변수. 브렉시트도 예상 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던 거죠. 모든 지금 다 예상 외다. 이거는 정말 큰 변화, 주식 그 하루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뭐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면 뭔가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전에는 굉장한 공포감이 일어날 겁니다. 현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냐? 물론 밤사이에 미국이 일단 밤사이에 어떤 식의 중재를 할지는 몰라요. 더 강도를 높일지. 지금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미국이 일본 측의 중재를 시작한 것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속보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오늘 밤 사이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태 기준으로 볼 때 내일은 일본에서 어떤 발표를 하기 한 시점 10시 정도 10시나 11시 요 시점 전으로 해서 급락으로서의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정이 되고 나면 차분하게 올라올 확률이 일단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변이 없다면 지금 현재 모두가 시장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만 움직인다면 내일은 일단 공포감에 의해서 이제 직전 공포감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건 대부분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거래 없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탄핵 결정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디데이 날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내일 갑자기 오전에 뚝 떨어진다. 그거는 대부분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겁니다. 이미 많이 심하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내려오는 그런 위치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미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거의 이때 수준이랑 이게 2008년 10월 달이에요. 이때 수준이랑 지금 수준이랑 기업 가치상 주가가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순간적으로 더 떨어진다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침에 급락하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는 결정적인 타점이 될 거고, 돈이 있으면 써도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냥 일단 차분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세 가지 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땐 그랬지. 맞아. 브렉시트 때 움직였던 거 맞아. 그때 그랬다. 언제야? 2016년이었나요? 6월 24일이었나? 그쵸? 16년 맞죠? 이때였을 거야. 이날 맞아. 그땐 그랬지. 정말 난리를 쳤지.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언제? 17년 12월 9일이었나? 이전에 9일이었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탄핵이 먼저 17년 언제야? 이 날짜로 보죠. 이거 차트로 보면 나오니까. 그땐 그랬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6년 6월부터 만나보고. 요날 이때네요. 맞네. 그쵸? 6월 24일 맞네요. 6월 24일에 엄청나게 흔들렸다고요. 보시면 그날 막 이게 브렉시트 결정 날 시장이 7.1% 떨어진 날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시장 떨어지는 게 뭐 4% 정도 떨어졌죠. 3일 전에 그거의 2배에 준하는 수준이 브렉시트 결정하는 날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간 날이었어요. 불확실성 해소 파동. 그 다음에 2017년 요때죠. 자, 요때 11월 9일이네. 12월 9일이 아니라 11월 9일. 16년 맞죠? 16년 17년이면은 16년 9월이 맞죠? 16년 11월 맞아요. 이 16년 어디 갔어? 차트 16년 아이고 2010 왜 이래? 이거 자, 여기 요파동이죠. 요날이네. 이날 그쵸? 11월 9일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왜 그날은 밑골을 달았는데 왜 더 떨어졌냐? 이때는 우리가 다른 내용이 처해 있었잖아요. 최순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해외 증시는 쭉 치고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못 갔죠. 나중에 갔죠. 나중에 탄핵이 결정될 때 갔죠. 이날이었죠. 12월 7일 그때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가 그때부터 불확실성 소멸 파동이 나왔던 거고, 정말 많이 밀렸던 시기.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밀렸던 시기에서 급락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재료 소멸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 그때와 거의 준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일은 변동성이 이퀄 공포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공포감이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변동성 자체에 그냥 그냥 아예 작정하고 그냥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혹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투매가 쏟아진다 하는 것들은 그냥 붙어봐도 사실은 무방할 겁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이럴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개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어떤 예상되는 수준이 확실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그리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 세 번의 그 중대한 시기만큼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오전 중에 조금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지켜보시면서 별 다른 변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덤하게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분위기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좀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에서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 특징주가 뭐 거의 상한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선물 쪽에서는 이제 장중에 양매수가 많이 일어났고 종가로도 많이 일어났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수가 조금 1000억 이상 많았고 외국인들이 1000억 매도가 좀 나왔고, 코스피는 기관들만 샀고 개인들이 좀 같이 팔았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사실 오늘은 크게 뭐 중요한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일 조금 집중해서 보거나 사실 뭐 변동성에 좀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그냥 오전을 건너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앞으로 이런 결정사항이 될 수 있는 날들은 계속 생겨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시고 또 대폭등 장에서 또 기회를 보실 생각이시라면 내일은 그냥 경험 삼아 관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 가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최근에 이제 가까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이전으로 가면은 뭐 서브프라임 때부터 정말 많죠. 카드 대란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일에 결정되는 것들은 요게 특징적이잖아요. 당일. 그리고 선거날, 대통령 선거날 등등.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변동성을 크게 주기에는 좀 부족하고 개별 종목들에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이 세 날이 대표적이에요. 최근에 어쨌든 이것도 그 당시를 경험을 시켜본 사람들만 맞아 그때 그랬지 이게 되는 거니까, 내일도 그런 관점에서 장을 좀 관심 있게 조금 보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